헌법을 준수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여사법, 지역 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을 24차례 행사했습니다. 최당 기간 최다 공직.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김 여사와 또 김 여사 모친 최우순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듯한 대화가 오갑니다. 양평간 고속도로의 노선 논란, 잡힌 노선의 점점 근처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서울 마포대교에서 경찰 소방 근무자들을 격려한 국민의힘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또 하나 추가됐습니다. VIP는 김건희 여사.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국민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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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도 공범이다. 특검 수용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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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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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7일 윤석열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윤석열은 가족이 불법을 저지르면 대통령이든 검찰총장이 됐던 그만둬야 된다 라고 말하며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로운 질의응답 형태의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사안은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등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답변과 구체적인 대책 제시 여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수용, 명시 관련 의혹 해명, 그리고 전쟁, 책동 중단 입장 표명 등 3대 요구안을 내세우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용 없는 담화는 진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완화된 조건으로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나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오늘로 겨울로 들어선다는 입동인데 한겨울 날씨처럼 싸늘해진 민심을 다독이려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토달지 말고 김건희 특검을 전격 수용하십시오.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핑계도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 수용이 빠진 그 어떤 해명과 사과도 국기문란 중대 범죄를 은폐하려는 불순한 기도에 불과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본인이 죄를 지었다는 자백일 뿐입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만천하에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공천 거래 혐의와 주가 조작, 뇌물 수수, 각종 이권 개입 의혹에 대해
평범한 국민과 똑같이 수사받겠다고 선언하십시오. 특검으로 죄가 확인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겠다고 육성으로 밝히십시오. 또다시 박절이니 인정이니 하는 궤변으로 면피하려고 한다면 분노한 국민의 불벼락 같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은 제2의 개사과를 원하지 않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답게 민심에 귀 기울이고 민심을 수용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조건 없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 경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능멸하는 인사들도 전면 쇄신하십시오.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취해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천대 교수노조가 시국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 연구자 협의회가 뒤를 이었고 한국 외대 교수 73명, 한양대 교수 51명, 숙명여대 교수 57명, 인천대 교수 44명, 전남대 교수 107명이 잇따라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의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년 퇴임하는 교수와 초등학교 교사가 대통령 훈장을 거부하고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나서고 시민들은 주말마다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특검을 요구하는 전 국민적 저항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국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그저께부터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국회의원 비상행동을 시작했고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에도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과 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합니다.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1천만 명 서명운동도 오늘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소속의원 170명이 단일 대오로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건희 특검 끝장을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국제 정세도 한미 관계도 거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러시아와 담판을 벌여 빠른 종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 정부가 섣불리 파병이나 무기 지원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는 설레발 치지 말고 파병과 무기 지원 계획 모두 중단하십시오. 그것이 국익에 부합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태균 씨는 그동안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폭로를 쏟아냈다가도 돌연 농담이었다는 식으로 태도를 바꾸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의도가 대체 뭐냐 궁금증이 컸는데 명 씨가 저희 취재진에게 자주 한 말이 있습니다.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계속 SOS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은진 기자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던 명태균 씨는 실은 범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위에서 마음 먹고 검찰한테 가면 내가 빠져나올 구멍이 있어? 자기들이 죄라고 하면 죄는 거지? 우리나라 검찰이 뭐.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는 표현. 그래서 남들은 모를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SOS를 많이 했다. 왜냐면 SOS가 딴 게 아니라 계속 이게 가짜뉴스다. 이거 역사 관련됐다. 계속 아무리 얘기해도 용산에 내가 계속 SOS 친 거야. 이거. 용산, 즉 대통령실이 움직여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단 겁니다. 하지만 반응은 기대와 달랐다고 했습니다. 근데 걔들이 낸 메시지가 뭐냐. 사기꾼이다.
실망했고 발언 수위를 높이다 김건희 여사와 문자도 공개했습니다. 아니 일일이 대응 안 한다며? 그럼 일일이 대응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여러 경로로 구조 요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함성득 교수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해달라. 사과하지 않으면 대통령과 국정 운영하는 문자를 공개하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고 대통령이 신어버려. 대통령이 카바치는 거. 여사관 나왔으니까 다른 댓글 하지 말라는 나름대로 신호요. 직접적으로 응답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다 오게 돼 있어. 누군가는 오겠지. 거쳐서 직접 뭐. 이렇게 기다리는 사이 정작 윤 대통령과 녹취는 다른 곳에서 폭로됐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이진석 실장님. 네. 네, 그 공당의 당대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 공당의 당대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일까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도자이시니까요. 네, 그렇겠죠. 그 김진태 의원이 당시 충성맹세를 하고 살아났다라는 얘기가 벌써 돌고 있는데 그때 당시 김진태 의원이 왜 배제가 됐냐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제 5.18 망언에 대한 책임을 물었었어요. 그런데 2022년 4월 14일 황상무 전 KBS 앵커가 단수 공천이 됐다가 나흘 만에 번복이 됩니다. 잘 기억하시죠? 그죠? 공관위원장이셨으니까. 네. 이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라는데 이게 왜 이렇게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책임을 물었던 김진태 후보에게 다시 경선 기회를 준 이유를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모든 것이 뭐 제 혼자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공천관리위원회 의견을 들어가지고 과정이 아니라 이유를 물었습니다. 실장님. 과정을 묻지 않았고요. 왜 다시 경선 기회를 줬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경쟁력이 있어서요. 경쟁력, 상대 후보의 경쟁력. 알겠습니다. 김진태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이기는 선거를 하기 위한 고려입니다. 제 질문에 어긋나는 대답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김진태 후보가 김건희 여사한테 충성맹세했다는 얘기 이준석 의원이 뉴스토마토 기자에게 했던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현 의원이 한 말입니다. 김진태가 가서 충성맹세를 했다는 거야. 다음 날이 경선 데드라인인데 윤 대통령이 아침에 안 일어나고 정진석한테 전화해서 경선시키라고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전화기 들고 가서 윤 대통령 자고 있는데 네가 전화할래? 내가 할까? 이렇게. 근데 내가 김진태한테 그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술 먹다가 했을 때 김진태가 나한테 대표님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말을 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뭐 여기 천하람 의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이 불러서 김진태 후보를 불러서 소명도 듣고 제가 이준석 또 두 가지 의원에게 문제를 해소하고 해서 올려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공당의 당대표가 한 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네, 강혜경 씨 잠깐만 시간 멈춰주시고 증언대에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까 그 강민국 의원에 대해서 했던 그 질의 과정에서 제가 좀 서치를 해봤어요. 제가 PPT도 지금 급하게 만들어봤는데 보여주시죠. 혹시 강민국 의원이 그 2020년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와 경남연합일보가 PNR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했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가요? 공표조사도 있지만 자체조사도 했었습니다. 아, 일단은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물어볼게요. 자, 2022년 7월에 명태균 씨가 그 국토교통부의 투기 과열 지구 해제 과정에서 자기가 힘을 써서 세종 대신에 경남 창원 의창을 포함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투기과열 지역 해저됐다고 사람들 좋아하지, 말이 수천억이지. 근데 문제는
정작 풀어야 될 세종이 이번에 의창을 넣는 바람에 안 풀린 거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투기 과열지구 해제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국토교통부 관할이고요. 원희룡 전 장관 시절인데 명태균 씨와 원희룡 장관 자주 통화하는 사이였습니까? 네, 그 제주도지사 때부터 자주 연락을 하고 소통을 그렇군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을까요? 김영선 의원하고도 좀 친하게 지냈었고 이제 친밀한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가요? 네네. 그랬군요. 자, 4개월 뒤 11월에는 창원 산단 현장 실사가 있었습니다. 창원시 대외비 문건이에요. 근데 명태균 씨가 입수하고 공무원들과 현장 실사도 같이 다녔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이것도 PPT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후보지가 의창구 북면과 동읍 대산면이었는데 4개월 뒤에 실제 발표를 봤더니 좀 바뀌었어요. 이 바뀐 거 혹시 명태균 씨 입김이 들어간 겁니까? 최초 그 창원대학교 태촌동하고 그 북면하고 대산 네네 맞습니다. 인근과 대산면 일본이 제외되죠. 그 네, 대신에 맞습니다. 북면과 동읍 지역이 더 넓게 확대가 돼요. 이 그림 좀 보여주세요. PPT 없어요? 네. 이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태균 씨가 영향을 미쳤던 걸까요? 그 본인이 의견을 제시했던 거에 비해서 조금 빠졌던 땅이 있어서 추가로 이제 확보를 더 해달라고 이제 건의를 했는데 이 건의가 반영이 됐군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원희룡 전 장관 직접 소통했다고 합니까? 저는 소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을 했군요. 네,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현장 실사 당시 보고를 했던 담당국장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3급으로 승진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4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인사에도 혹시 좀 입김이 있었던 겁니까? 명태균 대표의 말로는 일단 국가산단 이제 그 후보지 선정에 이제 열심히 이바지했기 때문에 승진을 했다. 그랬군요. 네. 네, 지금 보니까 여사님하고도 자주 소통을 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도 자주 소통을 해서 지금 이런 창원 산단에 있어서 그 대상 지역이 바뀌는 것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하셨고 세종이 빠지는 그래서 창원이 들어가는 이런 일이 생겼군요. 자, 한편으로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건희 여사를 위한 여론조사도 있었지만 돈을 못 받았잖아요. 사실상. 자, 유명 정치인의 요청으로 이렇게 여론조사 했다가 돈 못 받은 그러니까 명태균 리스트가 좀 더 있습니까? 못 받았던 분들 그러니까 그 해주고 못 받은 사례들.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명태균 대표가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해서 이제 늘어났던 금액들이 좀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못 받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하고 답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대통령실이 지금 5월 9일 이후로 그러니까 취임식 전날 이후로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씨, 윤석열 대통령까지 하지 않고요. 김건희 씨와 소통한 사례 아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일단 전화하는 그 상황을 본 적이 있고 그 뒤에 뭐 이렇게 해외 순방할 때 관련해서도 이제 순방과 관련해서요? 네, 명태균 대표가 이제 뭐 꿈자리가 안 좋다 해서 이제 그 순방 날짜가 바뀌었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네, 들었던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통화한 사례. 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엘리자베스 이제 그 참배할 때 그때도 이제 일정을 바꿔서 참배를 못하게끔 했던 경우도 있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장모님과도 관련해 가지고 그때는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이지만 그 집에 갔을 때 이제 뭐 중년의 여성이 그 번거지 모자를 쓰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을 때 그 집안의 기운이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며칠 뒤에 그 장모가 이제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